대통령급 설 행보,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이 할 만한 일들, 이완구 총리가 설 연휴에 일들을 하느라고 아주 바빴다고 합니다. 어떤 행보를 했는지 이남희 팀장하고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어떤 행보를 했는데 대통령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정치부 기자들이 설 연휴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공식 일정 없었고요. 여야 대표도 설날에는 일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이완구 국무총리만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게 오늘인가요? 오늘 강원도 군부대에 시찰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어떤 군인들을 격려하는, 아들같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병역 논란이 본인과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맞절을 하네요. 아버지한테 못 드리니까 총리님한테 드리고 싶다 이렇게 군인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이 절하자 하면서 맞절을 하게 됐다고 해요. 예.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국무총리들이 이렇게 설 때 군인들을 직접 가서 저렇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역대 총리보다 가장 바쁜 일정이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음식이 맛있나 봅니다. 아주 표정이 밝은데 입까지 닦으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병들에게 격려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이 연주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는 절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부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 챙겨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매일 DMZ 작전을 수행하는 수색대 여러분들과 총리님의 자, 지금 기념사진 촬영하는 모습까지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네. 저런 움직임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또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이런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이완구 총리를 대통령에 내정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어떤 그런 포석이 깔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물론 그 내정되고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삼각지로부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뭐 동의를 얻어서 정책 총리가 된 마당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폭 행보, 즉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다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완구 총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본인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 지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과거 총리들과는 조금 포스라고 하죠.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 총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책임 총리라는 게 이게 총리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있으나 마나한 정도인데 근데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그 월요일 날 총리 동의 받고 화요일 날 사실 재청권을 형식적으로나마 이완구 총리가 행사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야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결국 그런 형식을 택했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준다. 당신의 책임 총리로서 어느 정도 권한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이고 그것들이 외부에서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도 이완구 총리가 어찌됐던 간에 이게 책임 총리로서의 굉장한 권한과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역대까지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자, 어제는 전직 대통령들을 쭉 방문을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이완구 총리가 방문을 했는데 누군가는 방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또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퇴임하셔서 대단히 기쁨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시 그렇게 나는 뭐 환경이 여러 가지 안 좋아하고 안 좋아지고 또 역시 또 국력 불통도 옛날에 많이 다른 통일을 우리가 구조가 그래서 정기 수준에는 또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여러 가지 구상하실 때문에 총리는 대통령 잘 보좌해드리고 여성이나 아무래도 좀 생각하는 게 섬세합니다. 남자들보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저촉되는 말을 먼저 서명시키지 말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예. 여성 대통령이니까 더 섬세하니까. 그동안 잘... 이제 쓴소리 하겠다 막 이런 얘기 네.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성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게 또 잘 여러 가지 보완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김종필 전 총리를 이완구 총리가 어제 예방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완구 총리 별명이 바로 포스트 김종필, 포스트 JP잖아요. 내가 충청의 맹주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김종필 전 총리 얼마나 따르냐 하면은 이제 이완구 총리가 원래는 신한국당에 입당을 했었는데요. 바로 김종필 전 총리를 따라서 자민련으로 옮겼고 또 자민련 원내 총무를 지내기도 했고요. 재밌었던 게 2013년도에 운정회라고 해서 김종필 전 총리의 다른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김종필 전 총리 휠체어를 타고 국회로 들어오는데 예. 그 휠체어를 누가 미느냐를 놓고 정진석 전 사무총장과 예. 이완구 총리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로 했는데 바로 이완구 총리가 김종필 전 총리의 휠체어를 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가깝다. 그렇죠. 네. 근데 어제 보니까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몸이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안 만난 건가요? 공식적인 이유는 일정이 안 맞아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죠. 일정이 예. 안 맞아서라는 것은 공식적인 이유고 전화도 드렸다. 이런 건데요. 이제 일각에선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의 악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악연이요? 해석인데요. 일단은 이완구 총리가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여기에 반대하면서 충남지사직을 던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명박 정부가 이완구 총리에 예. 대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진행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 이후에 이 총리가 혈액암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혈액암을 얻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불발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남희 팀장의 해석에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소식 이완구 국무총리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